안녕하세요. 3월 7일 오늘의 알트코인 샌드박스입니다. 티커 SAND 샌드박스 화면을 보면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알트코인은 지난 마나 디센트럴랜드 코인 이후에 메타버스 NFT 관련되어 있는 또 대표주자 중에 하나죠.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왔던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샌드박스에서 얘기하는 메타버스는 그 메타버스 내에서 내가 캐릭터 돼서 뭔가 하는 행위, 그리고 그 컨텐츠를 소유하거나 창작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관점, 샌드박스 측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그 메타버스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어떤 이상,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창작물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더 샌드박스에서는 NFT로 된 메타버스 속에서 랜드, 가상 토지를 살 수 있고요. 사고 팔고 그런 NFT 기반 게임 체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바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NFT화 되어 있고 자신의 이미지를 원하는 모습으로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를 보유한 유저는 랜드에서 축제, 파티, 전시회 다양한 네트워킹을 누릴 수 있고, 네트워킹은 사실상 커뮤니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작년에 이 인터뷰 기사가 9월달 거였는데 9월달 기준으로 보면 약 400개가 넘는 기업들하고 브랜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식 게임이나 이 부분을 발매가 안 됐어요. 작년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올해 23년도에 모바일 버전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왜냐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단순히 뭐 큰 레벨이 아니고요. 이런 게임이나 아니면 이런 체험에 관련된 있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실생활에서 접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의 제페토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공서나 아니면 국가 단위에서 진행될 때 사실 그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활용처가 지속적으로 필요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B2C 개념,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체험형 서비스가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게임 형태로 나오고도 있고, 그 외에 또 이런 기업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필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내 대기업들도 그렇고 중요한 뭐 IT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그리고 참여, 뭐 AR 글래스, VR 글래스에 대한 접근,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뭐 메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돌아가는 트렌드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순환 주기가 점점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뭐 디센트럴랜드 얘기도 드렸었고 오늘 또 샌드박스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P2E 게임에서의 접근은 국내에서는 아직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보고는 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어가는 영역이기도 하니까 오늘 샌드박스로 이렇게 포인트를 또 찍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얘기 드렸던 디센트럴랜드 코인도 있고요. 엑시 인피니티도 있죠. 또 영상도 살펴보세요. 그 영상에도 차트 체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차트 체크의 값은 일봉 차트 기준으로 하고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투자가 마찬가지지만 분석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추출해내고 확인하는 과정들은 필수입니다. 그 이후에 좋다고 무조건 투자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낮은 가격에 진입을 해야지 나한테 비로소 효자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2021년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모든 코인들에서 대부분 그런 상승이 나온 뒤에 추가 움직임에서는 하락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역시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운이 좋아서 2023년 들어와서 추가로 신규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일봉으로 2021년도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 구간을 이렇게 쪼개서 보고 거기 구간에서 작년 말 11월달, 12월달 그리고 올해 1월, 2월 이렇게 이어지는 이 구간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현재 차트가 어디를 있고 이 움직임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어디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이렇게 쪼개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뭐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끊고 나가면 안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구간을 먼저 살피면 2021년도 하반기 때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구간이 이렇게 1파, 2파로 나눠볼 수 있죠. 위에 구간에서 형성됐던 값들, 중요 지지 저항값 7,520원, 6,585원, 그리고 상단 변곡이 있죠. 그리고 구간 끝값이 있습니다. 구간 끝값이 있어요. 3,780원, 2,365원. 이 값들은 메모를 하시든지 차트에 라인을 그어 주시든지 저처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을 그려 두셔도 되고요. 메모를 해 두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M에 있는 알람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 두셔도 돼요. 해당 값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보셔야지 실제 차트 움직임이 나왔을 때 대응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때의 움직임이 나오면, 값이 나오면 뭘 보라고 했죠? 되돌림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값을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되돌림 움직임이 나왔는지, 나왔으면 몇 번 나왔는지를 보시라고 했어요. 한 번이 형성이, 저항이 형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째 때 돌파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조차도 안 됐다. 그러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을 돌파, 그 차트가 실제로 거기 왔을 때는 첫 번째 돌파 가능성을 본다. 두 번째, 첫 번째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 차트 움직임하고 왔을 때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실제 차트 움직임이 거기 왔을 때는 여기 구간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되겠다. 뭐 아니면 더 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움직임만 보면은 자 여기에 중요 지지 저항값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리고 중요 지지 저항값 6,585원은 한 번, 두 번 아예 또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여기는 두 번이 됐죠. 그럼 여기는 뭐다? 돌파 가능성. 여기는 뭐다? 저항 가능성. 여기는 돌파 가능성. 여기는 저항 가능성. 지금 거기 간다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차트가 유동성이 시장이 너무 좋아져서 차트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왔을 때, 혹은 뭐 엄청난 호재가 터져서 올라왔을 때, 차트가 실제 여기 근처에 왔을 때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트 저 밑에 있으니까 그냥 이건 체크만 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나왔고 구간 끝에 대한 이탈이 나온 뒤에, 값이 이탈하고 난 뒤에 되돌림 움직임이 중요 지지 저항값에 못 미쳤죠. 구간 끝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차례 움직였는데 여기는 못 미쳤어요. 그러고 나서 추가 하락이 나왔죠. 여기도 여러 번 두들기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 이탈로 이어졌어요. 구간 이탈로 이어지고 난 뒤에 한 번도 못 두들겼어요. 여기는 돌파 가능성, 여기는 돌파 가능성은 있는데 저항으로도 잡힐 가능성도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 번 두들기기 때문에 사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두들겼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종가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가지고 힘의 여부를 살피는 겁니다. 여기 상단 구간에서 값은 그렇고요. 자, 여기 구간의 값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3,100원, 2,655원, 1,610원, 그리고 1,250원이 있습니다. 여기 값들의 라인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 값들 보면 중요 지지 저항값에 대한 공략이, 되돌림 공략이 뭐다?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저항이 잡혔으면 뭐다? 여기는 두 번째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3,100원, 2,655원대 구간에 가면 저항이 잡힐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간 끝값 1,610원, 1,610원도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여러 차례 두들기고 올라왔다가 앉았는데 실패하고는 추가 하락으로 이어졌어요. 구간 이탈까지 하방 이탈해버렸어요. 하방 이탈하는 움직임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2022년 차트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스킵하셔도 돼요. 그거는 나중에 차트 움직임이 이렇게 활발하게 나왔을 때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공유해 드립니다.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 5월 차트입니다. 22년도 5월 차트. 5월 차트에 체크되는 중요 지지 저항값은 1,800원, 그리고 2,040원 두 개의 값이 있고요. 하단 변곡은 1,165원입니다. 1,165원. 그리고 구간 끝값은 2,865원이죠. 자, 여기에 뭐 앞에 나왔던 값을 먼저 보지 말고 여기 구간을 먼저 보시면 돼요. 여기 구간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값들을. 여기에 한번 공략이 나왔죠. 이거는 저항이 잡힐 개연성이 있다. 2,865원에 대한 공략이 나오면 저항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한 번도 없죠. 여기를 돌파하고 난 뒤에 앉으면 뭐다? 3,420원에 대한 부분은 돌파 개연성을 먼저 살핀다. 첫 번째 돌파, 여기가 저항이 잡힐 수도 있죠. 구간 이탈을 한다는 얘기는 뭐죠? 그 위에 차트 구간에 저점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점 구간에. 그러면 저점 구간이니까 뭐죠? 추가 상승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이에요. 저기를 돌파해서 지지를 확보하고 있으면. 지표는 과매수를 타고 있겠죠. 그렇지만 차트 움직임은 뭐다? 위로 타고 가는 움직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 지지 저항값을 먼저 보면은, 자, 여기에 중요 지지 저항값은 한 번,
한 번이에요. 그럼 여기 뭐다? 예, 저항의 가능성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 차례 두들겼어요. 그러고 나서 하방하고 난 뒤에는 안 나왔죠. 여기는 예, 돌파 개연성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저항될 수 있어요. 저항될 수 있지만 첫 번째 가능성을 뭐다? 돌파 가능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돌파하고 여기에 두 번째 저항이 잡히고 예, 조정이 또 잡히고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0원대 차트가 왔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 더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그 돌파가 했을 때는 2000 위로 올라가니까 2000 위로 올라가니까 추가로 한 15% 이상 예,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봐도 무방한 자리, 이게 돌파라는 체크된 값들의 의미인 거예요. 저항은 거기에 돌파하는 움직임이 시간 차트나 뭐 분봉에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뭐다 대응을 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일부 뭐 10%, 20%, 뭐 30%, 50%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 대응을 하면서 따라가도 다시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이다. 예,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많은 알트코인들이 작년 12월 달에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5월 달, 6월 달 차트 구간을 하방 이탈해 버렸어요. 예, 하방 이탈해 버렸거든요. 추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샌드박스도 보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이때 거래량도 많이 터졌는데 예, 이때 거래량도 엄청 터집니다. 터지고 예, 3월달 2023년도 움직임에도 거래량이 엄청 터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2023년도의 움직임의 방향은 첫 번째 타겟은 어디가 될까요? 네, 5월 하단 변곡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인 거예요. 5월 하단 1165원 위로 올라가야지만 예, 1800원을 노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되거든요. 예, 1165원 위에 올라앉아서 지지를 확보를 해야지만 1800원을 노릴 수가 있어요. 1800원으로 가는 길은 뭐 여러 단계를 또 밟아서 가겠지만 예, 그 길을 가는 예, 문을 여는 과정이 1165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2023년도의 움직임이 예, 1165원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11월과 12월에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2023년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죠. 11월 달 구간에서 체크되어 있는 중요 지지 저항값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어요. 4개까지 나왔죠. 하단 변곡까지. 하단 변곡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 킵. 근데 찜찜한 게 또 있습니다. 여기에 종가 지지를 안 만들고 갔어요. 음봉 종가를 안 하고 갔어요. 그러면 뭐다? 여기 올 개연성을 예, 머릿속에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네. 좀 아쉽지만 636원에 대한 예,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개연성은 열어두고 봐야 돼요. 예, 여기 음봉이 지지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가 터치하면 한 번이 될 수 있고 돌파가 될 수가 있든지 아니면 여기가 첫 번째 저항이 될 수 있죠. 예,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보는 방식에 대한 규칙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 지지 저항값을 안 깨야 돼요. 11월 중요 지지 저항값을 예, 지지를 해야지 여기 안 가는 거예요. 여기를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16이 11월 차트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1월 구간 끝값에 대한 움직임으로 올 초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816원에 대한 공략이 나온 다음에 뭐죠? 여기도 음봉이 없죠. 음봉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돌파 상승이 나오면서 908원에 대한 부분은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는데 깨지죠. 그러고 나서 여기 구간 끝값 돌파 움직임이 나왔어요. 나오고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 종가 확보가 됐으니까 두 번의 종가 확보가 됐으니까 아 얘는 지지만 확정되면 여기는 다시 가겠네라고도 볼 수 있어요. 1040원은 다시 갈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딱 200MA 일봉 차트 202평 공략이 같이 된 거예요. 종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202평을 되돌림하는 움직임하고 이어질 수 있겠죠.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202평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같이 타고 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상승의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는 1040원에 대한 종가를 확보했고 여기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된 거죠. 네 번째 공략이 다음에 나오면은 네 번째 공략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움직임을 뭘 노린다? 1165원을 노린다. 1165원을 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로 올라앉는 게 샌드박스에서는 추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진짜 저점 발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저점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왔을 때 대응보다는 여기는 올라왔을 때 지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1165원. 왜냐면은 지지하면 얘는 추가 상승이 나와요.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구간 끝값, 변곡점, 상단 변곡점, 하단 변곡점. 여기를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를 왜 중요하게 보냐면 구간을 이탈하는 게 되거든요.
위든 아래든 이탈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그 값을 기준선으로 해서 되돌림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가진 데이터에서는 보니까. 그래서 그 구간이 일종의 매매라고 하는 관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베팅하는 포인트이기도 돼요. 하고 거기에 대부분 중요한 이평선들이나 지지라인들이 많이 매물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거기가 깨지면 추가하라. 거기가 지지하면 다시 재차 큰 폭의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 값을 정확하게 호가, 1호가 단위로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움직임이 아까 816에 대한 지지가 지속돼야 된다. 여기가 안 형성했으니까 뭐다? 왔어요. 왔어요. 지금 2023년도 여기 구간값 체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값만 가지고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해야 돼요. 조건값 같은 거예요. 조건값. 그래서 816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종가 지지 테스트가 됐어요. 여기가 깨지면 어디를 봐야 된다? 636원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안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열어두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었어요. 앞에 처음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636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열어두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 안 오려고 하면 여기에 지지를 확정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럼 여기에 지지가 확정되면 어딜 갈까요? 908원 위로 올라가서 또 음봉을 지지를 확정적으로 받으려고 하겠죠. 그 움직임이 확정되면 뭐다? 구간급과 1040원에 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1040원은 앞에 3번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2번은 종가까지 확보했어요. 그럼 여기 네 번째는 돌파 가능성을 50% 이상 보는 거예요. 여기는 대응하는 자리보다는 관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매치를. 왜냐하면 여기 돌파하면 추가 상승으로 1165원 위로 올라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11월달 차트에서 체크된 값이고요. 그럼 2023년도 1월달 구간, 2월달 구간에서 체크된 값을 보면요. 여기서 체크되는 중요 지지장가 872원이고요. 807원이 있어요. 그리고 구간 끝값 694원, 상단 변곡점 108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단 변곡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요 지지장 값을 확정적으로 종가 지지를 해야지 여기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구간 끝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기도 구간 끝값을 지키면 뭐다? 마지노선이다. 상단 변곡을 노리는 마지노선이다. 요게 636원 구간과 별 차이가 없죠. 그럼 여기가 깨지면 이 두 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값에 대한. 그럼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꼬리 달고 말아 올려서 여기 694원 위에 종가 확보하면은 되겠죠. 근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꽤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구간 807원에서의 지지 유지가 중요해요. 샌드박스는 지금 현재 807원의 지지, 816원의 지지가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 지지가 확정되면 이번 2023년도 구간에서는 872원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위 구간 강세 포인트가 906원이에요. 11월 차트에서는 중요 지지 장값이 908원이죠. 그러면 강세는 뭐라고 했죠? 강세 포인트는 위에 있으면 추가 상승, 밑에 있으면 지지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강세 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걔를 움직임에 같은 거예요. 여기에 807원과 816원의 종가 지지가 확정되면 900원, 906원, 908원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으면 상단 변곡점 노리겠죠. 상단 변곡점 노리는 과정이 구간 끝과 1040원을 노리는 과정하고 같이 또 겹칩니다. 여기는 다 열어놨죠. 여기도 두 번 됐으니까 한 번, 두 번 됐고 여기 세 번째죠. 여기 네 번째고 돌파 개연성을 높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단 변곡 1165원을 돌파하는지, 물론 여기 지금 한 번이 잡혀 있어서 여기를 돌파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지만 앞에 구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여기를 두들겼어요. 아래 위로 닦였어요. 여기 돌파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1165원 위에 차트가 있으면 뭐다? 1800원을 노릴 수 있다 라고 앞에서 얘기 드렸어요. 이 과정이 이어지는 움직임인 거예요.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에 현재 움직임에서만 집중하면 뭐다? 807원과 816원의 종가지지, 일봉 종가지지가 확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는 종가지지를 받았습니다. 받고 양봉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 움직임이 추가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비트코인 상승과 달러 인덱스의 하락과 이런 부분과 같은 움직임의 개를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샌드박스에 대한 부분들은 현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807원과 816원의 지지가 확정되는 모습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물론 깨질 수 있어요.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매매 판단에 대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깨지면 694원과 636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에 대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샌드박스에서도 좋은 투자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